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어서 들어오십시오. 댓글쇼방 열렸습니다. 호주 김채엽님, 유병일님 어서 오세요. 저도 지금 입장을 했습니다. 권기철님 보입니다. 정재원님, 한성수님도 오셨고요. 예, 메케메케님 반갑습니다. 비필충전님, 어서 커먼요님, 예,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오늘 황영조 감독과 함께하는 댓글쇼여서 여러분들이 지금 부지런히들 입장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조금 더 들어오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문 열자마자 한 1600분 우르르 들어오셨는데 얼른들 들어오세요. 옮기세요. 고소미님 반갑습니다. 들어오시는 동안 그러면은 우리 댓글쇼 멤버들을 황 감독님한테 좀 소개를 하고 예, 감독님 고맙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저 여기 이제 앞에 쪼로록 지금 앉아 있는 분들이 면담하러 오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황영조 러닝 클리닉에 참여한 요 분들이 예. 그 바로 옆에 계신 분은 강승희 아나운서라고 인사 나누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예. 예, 화면 좀 잡아주세요. 우리 예 유석준 감독, 강승희 아나운서는 좀 달려 보셨어요? 그럼요. 진짜 강승희 아나운서도? 저는 최근은 아니지만 최근에는 그래도 저는 좀 실내에서 좀 뛰고 있고 예. 그리고 저는 그 한 몇 년 전, 한 3, 4년 전에 그 나이키런 이런 그 마라톤 그 뭐라고 하죠? 어쨌든 대회? 하기도 한 3, 4번. 10km 대회. 네, 10km, 5km 이런 거 한번 참여해봤었어요. 3, 4번을 해보셨어요? 네. 와, 와 대단하시다. 한때. 그렇구나. 그때 사실 재미로 나갔었는데 그래서 저도 좀 궁금한 게 있기는 해요. 오케이.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쪽 김간지 씨라고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분 황영조 감독님 얼굴이 네. 이름이 간지라고 정체가 뭐지? 드럼을 치시는 음악가세요. 와 반갑습니다. 우리 김간지 님도 좀 달리세요? 저는 안 달립니다. 안 달려. 자전거를 탑니다. 자전거. 자전거를 좋아해요. 저는 자전거. 우리 김간지 님은 여기서부터 집이 어디시 굉장히 긴 부천. 거리를 부천까지 네. 자전거 타고 다니는 분이세요. 제가 사이클 선수였습니다. 진짜요? 중학교 때. 네, 도로를 잘 탔어요, 제가. 그러면 이제 좀 있으면 김간지 씨도 이제 달리기로 오면 되겠네요. 그러네요. 저는 진짜 제가 요즘에 이제 헬스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데 3달 정도 됐습니다. 그러셨어요? 런닝머신을 네. 한번 달려봤어요. 네. 근데 한 3분 정도 하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그래서 난 달리면 안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힘든데 이게 잘못된 생각이겠죠? 저의. 그렇죠. 3분. 잘못된 질문이 뭐 그래?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3분 뛰고 못 뛰겠다 하면은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잘못 뛰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감독님 사이클하고 그러니까 자전거하고 달리는 거하고 많이 달라요? 뭐 다르긴 한데 예, 이 자전거는 이제 체중을 안장에다 다 실습니다. 예, 하체 쪽만 이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좀 많이 물론 팔도 쓰고 허리도 쓰긴 한데 예, 근데 같은 맥입니다. 유산소 운동의 가장 대표적인 운동이거든요. 그렇죠, 유산소 운동.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이클 잘 타시는 분들이 잘 뜁니다. 하시면 되겠네요. 네, 우리 뛰시는 분들도 자전거 잘 간지 씨는 타고요. 하시면 되겠네요. 네. 오늘 좀 배워서. 오늘 배워서 제가 한번 시작해 보세요. 네. 도전해 보시면 자전거를 아주 잘 타시거든요. 이분이. 저는 이게 속도를 추구하는 그런 게 아니고 정말 그냥 실용적으로 그냥. 그게 어디야? 그리고 옆에 있는 하트 PD, 저희 뉴스쇼 PD. 또 우리 감독님 얼굴이 이름이 하트 PD라고 하시. 하시입니다. 하트 PD라고요. 밖에서 개인적으로 질문 많이 드렸어요. 여기는 약간 런닝이를 살짝 벗어난 지금 마라톤 대회 이제 다가오는 마라톤 대회마다 나가고 싶어하는 이미 출전했습니다. 이미 출전했고. 그러니까 아까 그리고 뛰어 오신 것 같아요. 뛰어왔어요? 지금 신발 갈아 신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헉헉대면서 좀 전에 김포에서 뛰어왔다고요? 아니요. 아니 원래 슬리퍼 신고 다니잖아요. 회사 안에서는. 예. 근데 또 배워보려고 런닝화를 갈아 신고. 제대로 준비하고 오셨어요. 지금 이제 마라토너 그러니까 런닝이에서 마라톤으로 가고 있는 중간 단계 정도가 요 하트 PD. 10km 정도는 뛰는. 10km 마라톤 대회 도전하고 있는. 10km 어느 정도 뛰어봤습니까? 10km에 속도 54분 뛰었어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10km를 1시간 이내 뛰고 나면 이제 하프 코스를 이제 좀 준비해서 도전해 볼 수 있다. 근데 이제 보통 10km를 1시간 이내에 뛰지 않은 사람들이 하프를 도전한 사람들도 많아요. 욕심을 내 가지고. 그거 좀 무리한 욕심이에요? 예,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충분하게 이렇게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냥 사람들이 그냥
어떤 분들은 뭐 풀코스 마라톤 완주 신청해놓고 무모하게 도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러다가 뭐 30km부터 뭐 걸어가고 20km부터 걷고. 그러면 대책에도 민폐거든요. 교통 통제를 해야 되는데. 대회에도 민폐예요. 참고 신청해놓고 나서 후미 쪽은 교통을 열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마라톤 할 때는 도로를 우리가 통제를 해서 쓰게 하지만 시민들의 불편을 주는 거 아니에요. 차 가지고 움직이는 분들.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인도로 가면 내가 오늘 돈 내고 참가했는데 요즘 참가비도 비싸졌습니다. 맞아요. 마라톤 대회 참가비가. 예, 근데 난 돈 내고 왔는데 난 뛰어야 되는데 왜 나를 인도로 가라 그러고. 그래가지고 또 트러블이 생기는구나. 예, 물도 없애버리고. 예, 급수대를 다 치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뛰다 보니까 이제 물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충분하게 준비를 해서 대회를 가면은 그런 서비스를 충분히 받으면서 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무리하게 처음부터 나는 하프, 나는 42.19 이렇게 도전하지 말고 시속 10km 정도를 유지하면서 1시간을 달릴 수 있다 하면 그때부터 좀 늘려라. 그 말씀. 그리고 또 늘려서도 또 그 정도 뛸 수 있으면은 또 늘려가고. 더 늘려가고. 예, 거기서 또 이제 여유가 있으면은 이제 시속 10에서 11로 올리고 12로 올리고 13으로 올리고 하는 훈련이 진행되는 거죠. 오케이. 선수들은 20까지 올리니까. 그렇죠. 시속 20km요? 그렇죠. 시속 20km? 그러니까 선수죠.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로. 우리 하트 PD는 시속 몇 초로 달리는 거죠? 시속 11, 12 정도. 11, 12로 그러니까 54분 안에 10km 기록을 세울 정도에 굉장히 잘 뛰는 거예요. 그 정도. 자,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은 이제 변호사예요, 이분은. 네, 안녕하십니까. 손수호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럴 때는 그 위대한 스포츠인과 함께 할 때는 현지 그 대한체육회 그 규정 자문관이다. 맞다. 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려야 그나마 조금 그래도 격이 좀 맞지 않겠냐. 대한체육회에서 뭐 규정 같은 거 보고 뭐 이런 법률 자문하고 스포츠 사건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뭐 여쭤볼 게 굉장히 많습니다만 저희가 그 본방송과 달리 약간 좀 부드럽게 저는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방송인인 줄 알았더만 변호사님이라서 역시 말씀도 잘하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변호사신데 방송도 많이 하세요. 방송도 하시고. 방송도 많이 하세요. 운동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저는 그 감독님 오늘 오신다는 이야기 듣고 와 금요일에 오셔가지고 다행히 같이 할 수 있다. 행운이다. 이분은 지금 야외로 안 나갔는데 야외 나가기 전에 러닝머신으로 훈련하고 있는 중. 맹훈련 중입니다. 맹훈련 중. 훈련인데 너무 오래 하는 것 같아요. 훈련을 너무 오래 하고 있는데 저는 바르셀로나에서 금메달 따시고 또 히로시마에서 금메달 따시고 그거를 현지는 못 갔지만 당연히 어릴 때 뭐 중고등학교 때 TV로 다 봤어요. 보면서 특히 그 결승전 통과하는 그 장면의 그 순간은 지금도 영원히 잊혀지지가 않아요. 죽을 때까지 못 잊을 것 같거든요. 그 자료 장면 없나 진짜? 그래서 틀 수 없나? 보고 특히 싶다. 그 바르셀로나 몬주이 건덕 제가 거기를 2번을 가봤습니다. 가서 그 지금 그 몬주이 경기장 어떻게 되는지 모르시죠? 경기장이 다시 안 가보셨어요, 황 감독님? 금메달 딴 이후도 한 서너 번 갔다 왔어요. 갔다 오셨어요. 지금 이제 그 다시 개보수해가지고 축구장으로 이제 현재 쓰고 있는데 그 공사할 때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몇 년 전에. 그래서 지금 그 영광의 장면, 그 경기장이 저렇다. 공사를 하던 중이고, 그래서 바르셀로나 축구 챔피언십 바르셀로나가 이제 쓰는 걸로. 네네. 아니 사진이 별로 없어요. 제가 보여드릴게. 그래서 저희 가는데 이제 같이 간 일행들에게 여기가 이런 곳이다라고 설명을 할 때 한국 사람한테는 몬주이, 뭐 구광이, 왕궁이 다 필요 없습니다. 황영조다 그냥. 황영조다. 황영조 금메달이다. 황 감독이 기억나세요? 그 92년 그때 그 순간? 그렇죠. 그때는 뭐 죽을 때까지 잊혀지지 않죠. 그렇죠. 너무 힘든 레이스였고. 그렇죠. 그리고 저 현장에 당시 이제 돌아가신 이제 고인이 되신 송기정 선생님께서 그렇죠. 직접 저 경기장 스탠드에서 제 골인하는 모습을 직접 보셨어요. 그랬었던가요?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그 당시 금메달이 302개의 금메달을 놓고 경기를 했는데 마지막 경기였습니다. 마라톤이 폐막식 직전에 폐막식 직전이지. 골이 났고 제가 마라톤 골인하고 바로 이제 폐막식이 이어졌죠.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이야기하면요. 핸드볼이 11번째 금메달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리고 그 당시 88 서울올림픽 다음 올림픽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포츠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상당히 클 때였거든요. 엄청났죠. 그래서 이제 이어진 이제 올림픽이다 보니까 우리 88 서울올림픽 때 12개 금메달이 나왔거든요. 근데 11개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근데 이제 핸드볼이 이제 11개가 따가지고 마라톤 금메달 못 딸 줄 알고요. 그렇지. 금메달 딴 선수들 다 불러가지고 촬영까지 다 마무리했어요. 문 닫았어요? 문 닫았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제가 금메달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단체 사진에 제가 없어요. 그래서 다 불러서 사진 찍기가 어렵잖아요. 마지막 경기고. 그렇구나. 그런 비화가 있었군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당시 이제 태릉 선수촌에 그 바르셀로나 올림픽 금메달의 영국 얼굴들이 다 찍힌 사진이 있었는데 나만 없었어요. 합성이라도 좀 해주시죠. 옆에 이렇게 하나 있었어요. 아니 그래서 그렇게 정말 운동을 하다가 그냥 나 차에 치고 싶다. 그 정도의 힘든 운동을 견디시고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오르신 다음에 사실 그 후에 뭔가 의욕을 잃거나 또는 목표를 상실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황영도 감독이 대단한 점은 그 후에 또 중요한 대회에 출전해서 또 우승을 합니다. 히로시마 아시안 게임. 근데 또 제가 어린 나이에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 게 두 경기 다 만약에 독주를 했으면 감독이 조금 퇴색될 수 있는데 그래도 올림픽은 이제 모리시타인가요? 맞습니다. 모리시타하고 끝까지 경쟁을 하다가 마지막에 제쳐버리고 또 아시안 게임에서도 하야타? 맞습니다. 그렇죠. 일본인 선수 2명이 되게 유력했는데 그 중에 끝까지는 아니지만 중간에 또 다 떨쳐버리고 그런 모습들이 스포츠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지금도 아주 생생히 기억에 남아있어요. 야, 찐팬이시네. 영웅이에요, 영웅. 진짜. 아니 감독님 그 마지막은 정말 힘들 거 아니에요. 아무리 선수라고 해도 그 마지막 42.19 가까웠고 그때의 그 느낌은 어때요? 그 막 경쟁하고 이럴 때. 예. 보통 이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마라톤은 30km 이후부터 시작이다. 선수들은. 그 30km부터 이제 왜 힘들어지냐면 체력적으로도 많이 떨어질 때지만 우리는 상대 선수를 제치고 1등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선수기 때문에. 그렇죠.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35km 전후해가지고 이 상대 선수를 이제 승부수를 띄워야 되는 거거든요. 떨어뜨려야지만 내가 마지막 남은 사람이 1등 들어가니까. 그렇죠. 이 상대를 떨어뜨린다는 게 참 어려워요. 30km면 사실 힘이 빠져 있을 때인데 그때부터 스퍼트를 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신력이 이제 요구하는 3km도 힘든데. 강인한 체력도 요구되지만 강인한 정신이 요구되는 운동이 그래서 이 마라톤인 거예요. 그때 무슨 생각하세요? 정말 힘들 때. 제가 이제 선수 생활할 때는 일단 상대 선수도 이제 분석도 해야 되고 하지만 저는 어머님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운동할 때 저희 어머님이 워낙 고생하시면서 저희들을 이제 키웠기 때문에 그 당시 대한민국 참 못 살 때였잖아요. 그럼요. 또 시골살이가 또 얼마나 또 팍팍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생하는 엄마를 보고 이제 저는 자랐기 때문에 제가 운동을 열심히 해서 저희 어머님을 기쁘게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운동을 했어요. 그리고 운동을 사이클 선수라고 했잖아요. 저 사실 돈이 없어서 사이클 못했어요. 장비가 워낙 비싸니까. 그래서 종목 바꾸신 거예요? 축구, 야구 이런 거는 있는 사람들 하는 운동이고요. 운동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들어가잖아요. 마라톤은 돈이 안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프리카 애들 돈 없는 애들이 1등하고 있잖아요. 공정하잖아요. 이 마라톤은 장비빨이 아니지. 사실은. 신발만 있으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이클은 내가 이제 잘했지만 스카우트 됐지만 못하고 고등학교 때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냥 졸업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때는 학비도 상당히 부담됐거든요. 없는 살림에는. 학비까지 부담될 정도셨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졸업도 그냥 시켜준다는 강릉에 있는 학교를 갔죠. 아니 그러면 달리기로 전향하신 게 고등학교 때입니까? 예. 와. 근데 모든 운동의 기본이 뭡니까? 런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이클 선수인데 교내 단축 마라톤을 1등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지금은 삼척시인데 그 당시엔 삼척군이었거든요. 군에서 하는 국민 마라톤 대회 이런 데 가갔고요. 그 당시에는 항상 마라톤 대회가 어떤 그 체전에는 항상 마라톤 대회가 있었어요. 있었죠, 당연히. 하이라이트. 그 교내 단축 마라톤 대회도 항상 있었거든요. 시골에서는. 늘 1등을 했단 말이에요. 사이클 선수인데도. 준비 안 하고 그냥 나갔는데도 1등이었어요? 사이클 선수. 근데 사이클 선수면은 뛰어야 되고 자전거 운동을 항상 해야 되니까. 평소 준비하는 거. 그냥 나가도 1등. 근데 사이클을 하면 잘 뛴다니까요. 그래서 김가지 질문의 1패.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런닝을 달리기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지금 세계 마라톤을 주도하고 있는 국가가 아프리카, 케냐, 에티오피아잖아요. 그 애들이 다 가난하고 못 살아요.
진짜 옥수수 가루 먹고 세계적인 선수가 됩니다. 뭐 잘 먹어야 된다는데 사실 당연히 많은 칼로리를 필요하기 때문에 잘 영양을 섭취를 잘해야 되죠. 네. 근데 그 정도까지도 안 해요, 걔네들은. 가보면은 진짜 옥수수 가루 그냥 수프처럼 이렇게 예, 뻑뻑하게 해서 먹고 그거 먹고 뛰는 세계적인 선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건강이라든지 취미라든지 러닝 열풍 얘기도 뭐 잘 하시겠습니다만 이 좀 전문 엘리트 스포츠로 좀 좁혀서 한번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드리는데 사실 김재룡 선수, 뭐 김원기 선수, 뭐 김원탁 선수, 김원기 선수 등등등 김환기 선수, 유명한 선수들이 많았잖아. 이봉주 선수도 그렇고 마라토너가 많았는데 그 후에 완전히 끊긴 것 같아요, 사실. 최근에 한국 마라톤. 그래서 올림픽 본선 올림픽에 출전해도 완주하지 못하는 경우도 나오고 완주를 해도 순위권과는 거리가 좀 상당히 먼 것 같고. 그 한국 마라톤의 전성기가 사실은 이미 한참 전에 지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타고난 재능 또는 신체적인 어떤 여러 가지 장점과 그 후에 영양 섭취라든지 체계적인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전략 전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선수로서 보실 때 그 비중 중요도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갑자기 심야 토론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지금 런린이들 지금 클리닉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까지 답변 듣겠습니다. 예. 사실 그 파리 올림픽에 우리 대한민국이 상당히 치욕적인 걸 겪었습니다. 한 명의 선수도 참가를 못 시켰어요. 아, 그랬던가요? 예, 기준 기록을 통과를 못 해가지고. 그러니까 올림픽에 참가하는 것 자체가 목표가 된 지금 한국 마라톤의 현실입니다. 아이고. 가서 메달을 따고 국민들은 그 메달 따는 모습을 봤는데, 예, 지금은 참가조차 못 하니까 지금 세계 벽과 너무 우리가 거리가 있다. 선수가 없는 건 아니죠. 선수는 있습니다. 예, 근데 요즘 친구들이 힘든 걸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꿈나무 선수를 발굴을 했어요. 예. 훈련을 시켰습니다. 예. 100m는 잠깐 하면 되는데 왜 이 마라톤 장거리 선수들은 많이 뛰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죠. 나 이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힘드니까. 오래 걸리니까. 끝나주고 짧은 거 하겠다. 그럼 중거리를 갑니다. 그 중거리 선수들은 야, 저 선수는 400m만 뛰면 되는데 나는 얘 두 바퀴 800m를 뛰어야 되냐. 예? 1500m를 뛰어야 되냐. 난 저 400 뛰겠다. 짧은 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스프린터 짧은 걸 하는 선수들이 많아졌어요. 오히려 100m가. 그런 또 그런 게 있구나. 예, 근데 마라톤은 힘들잖아요. 힘들죠.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와의 싸움.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운동은 사실은 자신이 하는 운동이지 누가 시켜서 하는 운동이 아닙니다. 그렇죠. 저 누가 시켜서 한 거 아니에요. 제가 시킨 대로 하면은 다 금메달 따죠. 저 금메달 따봤잖아요. 예. 저 금메달 따는 방법을 알아요. 네? 제가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근데 제가 하라는 대로 다 못해요. 못 따라오는 안 되는 거죠. 뭔지 알겠어요. 어떻게 먹고 어떻게 전략적으로 준비해서 가야 된다. 저 잘 알고 있어요. 내 머릿속에 다 있어요. 예. 근데 그렇게 하는 선수가 한 명도 없어요. 감독님 그러면 저희가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감독님의 그 지침을 따라서 좀 하면은 저희도 금메달 딸 수 있습니까? 금메달은 안 되겠죠. 설마. 근데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한국의 스포츠 영웅에게 죄송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접근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자, 선수가 된다는 것은 아무나 선수가 되는 게 아닙니다. 타고나야 돼요. 자, 시골에서 다들 운동을 안 했어요. 갑자기 불러가지고 뛰켜보니까 쟤는 너무 빨라. 그럼 걔는 100m 선수로 가는 거예요. 자, 농구 일단 기본적으로 작은 애는 안 되잖아요. 키가 커야 되잖아요. 기본이. 그렇죠. 거기서 뭔가 애가 감각이 있어. 운동 감각이 있어. 그러면 그런 농구라든가 배구 선수로 가는 거예요. 자, 마라톤. 예, 보니까 지치지 않고 잘 뛰어. 그런 애들이 착출돼서 선수가 되는 거예요. 일단 그럼 폐활량이 좋아야 돼요. 그 기준은 뭐예요? 근성과. 근성. 예, 달리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성이 있어야 돼요. 근성. 예, 그런 근성이 있는 선수가 연습도 열심히 잘합니다. 정신력의 중요성이 그렇죠. 연습하면 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선수를 그런 애들을 가지고 연습을 시켜서 좋은 선수로 키워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수가 된다는 건 타고났기 때문에 선수가 된 거지 내가 선수가 돼야지 하고 하는 애들은 선수가 안 됩니다. 지금 우리 변호사님 나 잘 모르겠는데 선수 안 돼요. 공부 잘하신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선수 되고 싶다? 선수 안 되는 거예요. 그 아마추어는 되는 거예요. 런닝 하다가 안 될 수도 있고 뭐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엘리트는
일단 기본적으로 타고났기 때문에 엘리트 선수가 된 거고 잘하고 못하고는 노력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 선수는 안 돼도 네. 3시간에 뛸 수는 있어요. 풀코스. 자,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이 이제 서브 3를 목표로 하는 꿈의 기록이다. 뭐 이렇게 하죠. 일본 가면은 서브 3 가지고 꿈의 기록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족보도 못 내밀어요. 왜요? 예, 족보도 없어요. 그 왜냐? 2시간 반 정도 뛰어야 돼요. 일단 아마추어들이 일반인들이 지금 2시간 10분 이내 뛰잖아요. 선수 아니에요? 선수가 아닌 선출이 아닌 일반인들이 뛰어가지고 지금 보스턴 마라톤 가서 우승했잖아요. 그 뭐 우체국인가 그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 2시간 8분 뛰고 2시간 8분 그럼요. 이 정도면 세계적인 기록 아니에요? 세계적인 기록이죠. 예? 근데 요즘은 세계적인 기록이라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운동할 때는 그게 세계적인 기록인데 요즘은 2시간 접근했어요. 신발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카보나가 영향을 줬죠. 예, 킵초기 선수가 2시간 비공식 기록을 1시간 59분을 뛰었잖아요. 예, 그게 카보나의 그 장비에 영향을 준 거죠. 카보나 그러니까 카보나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킵초기를 신기게 해서 만든 신발이 카보나예요. 킵초게라고 여러분 되게 킵초게라고 유명한 선수. 근데 요즘은 이게 이제 뭡니까? 장비, 도핑이라고 이야기하죠. 신발이 4cm가 넘어가면은 이거는 신을 수가 없습니다. 규정이 인정을 못 받습니다. 4cm. 그 4cm 이내로 만들어 가지고 왜냐면 튕겨주니까. 내가 킥을 딱 했을 때 얘가 밀어주니까 빨리 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멀리 뛸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리고 기록이 나죠. 그리고 운동장에서는 2cm가 넘어가면 안 돼요. 스파이크에 카보나를 줘가지고 튕겨버리면 더 멀리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장비 도핑이라는 거죠. 예, 우리가 이제 영양 에너지 쪽으로 쓰기 위해서 이제 막 도핑을 했지 않습니까? 이 몸에다가 집어넣는 거. 근데 장비에 집어넣는 거죠. 이제 카본. 이 장비빨.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인도 3시간이 어렵지 않다는 말씀이세요? 어느 정도 뛰면 다 뛰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만 옛날에 그냥 3시간 이내 주자를 꿈의 기록이라 해가지고 막 이야기하는데 일본에서는 3시간 엄청 많아요. 와. 3시간 뛰는 건 뛰는 것도 아니에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우리 이 방송을 본방송부터 들으시면서 나도 한번 달려볼래. 나도 러닝에 관심 생긴다. 김관진 씨도 지금 조금 생기시죠, 관심이? 조금, 네. 카보나 좋겠다는 생각이. 카보나는 잊어먹고 이제 제가 봐도 잘 뛸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잡아드릴게요. 오케이. 감독님 저를 잡아주셔야지. 근데 이분보다는 우리 변호사님이 더 잘 뛰시게 생겼어요. 저 잘 뜁니다. 좀 가볍게 근데 생기셨죠. 저는 좀 이따가 나중에 끝나고 여쭤볼 게 족저근막염이 생겨가지고 중간에 좀 고생을 했어요. 잠깐만 계세요. 족저근막염 잠깐만 계세요. 진행 좀 할게요 제가. 그래서 이제 러닝을 시작하고 싶은 분들은 지금 막 꿈이 몽글몽글 살아나시는 분들, 피어나시는 분들한테 뭔가 핵심 포인트들을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근성이다. 달리는 건 근성이다. 그거 하나 짚어주셨어요. 힘들 땐 뭐 부모님 얼굴을 떠올리든 뭐 애인 얼굴을 떠올리든 뭐 밥을 떠올리든 뭔가 떠올리면서 아니 근데 5km 10km 뛰면서 부모님 얼굴 떠올리면 그건 일단 그런 사람은 쉬는 게 좀 우선이 아닐까 싶어요. 이번에 이 얘기 했지 않습니까? 동아 마라톤에서 국내 우승했던 선수가 한국전력 소속 선수였는데 아나운서가 인터뷰를 했잖아요. 그때만 여자친구한테 감사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열심히 겨울 내내 동계훈련하면서 같이 동고동락하게 했던 지도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부모님한테도 감사하지만 여자친구한테 감사하다. 지지해주고 이렇게. 화나셨어. 요즘 사람들이 말입니다. 옛날 우리처럼 뭐 어머님 고생하신 어머님 요즘 부모들도 고생 안 하는가 봐요. 뭐 고생 뭐 이런 생각 안 하고 그냥 여자친구가 그냥 뭐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죄송합니다. 이거는 뭐 약간 좀 분위기 좀 띄우려고 했는데 잘하는 분위기 뜹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근성이 중요하단 말씀이시고 그다음 우리 자세 한번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감독님 나오셨는데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달리기 시작한 건 지난 여름부터고요. 처음에는 러닝머신으로 이렇게 달리다가 보니까 밖으로 나가고 싶어졌어요. 가을에 이제 바람 살살 불면서. 그래서 나가서 강변을 따라 달리기 시작했는데 사실 저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저 한층도 엘리베이터 타고 다니는 사람이었던 거. 그런 제가 달리는데 못 달려요. 막 속도도 안 나고
근데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10분을 달리고 나면 오늘 내가 2km를 달렸네. 내일은 그러면은 2.1km를 달려볼까? 이걸 하나하나 해내는데 그리고 땀이 흠뻑 나는데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달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가 되고 나니까 처음에는 집에 있는 운동화만 아무거나 신고 뭐 아무렇게나 입고 달리다가 아무렇게나 뛰다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근데 마라톤에도 제대로 된 자세라는 게 있지 않을까? 그러면 조금 더 편하게 뭐 혹은 기록 좋게 오래 달릴 수 있지 않을까? 자세가 궁금해졌어요. 마라톤에도 좋은 자세라는 게 있죠, 감독님? 당연히. 예,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제일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제 빨리 가야 되고 오래 뛰어야 되기 때문에 자세가 안 좋으면 바로 부상으로 이어집니다. 이 좋은 운동을 부상으로 해서 못할 수가 있습니다. 예, 부상 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 자전거 타러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전거 타다가도 이게 좀 문제가 생긴다. 그 수영장 가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다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다 안 되면 뭐 걸어야 되고. 그래서 자세가 중요한데 무릎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달리기 한다 그러면은 무릎 나간다 이 얘기 많이 하는데. 그렇죠. 달리기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이제 부상이 가장 많은 부상이 무릎 관절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트 PD가 여기 이 중에서 가장 잘 달리는 하트 PD가 좀 달려보시고 그 폼을 한번 봐주실 수 있을까요, 감독님? 거리가 짧아서 이거 알 수 있는데. 그래도 봐드릴게요. 그래도 봐주실 수 있어요. 왜 트랙이 있으니까 돌는 게 나아요. 돌고 있으면 내가 보면서 내가 뭐가 문제인지 잡아드릴게요. 도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럼 뭐 계속 도셔야 돼요. 이게 말로보다는 이게 좀 보면서 우리 감독님이 잡아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트랙이라고 생각하시고 왼쪽으로 카메라가 담을 수 있는 데가 좀 담아주십시오. 바로 뛰지 마시고 발목이라도 한번 돌리고 발목 한번 살짝. 이 몸 푸는 게 중요한가요? 그렇죠. 그냥 바로 뛰면 안 됩니다. 걷는 거는 바로 걸으면 되는데 뛰는 건 바로 걸으면 안 됩니다. 바로 뛰면 안 돼요. 부상의 염려가 있는 발목, 거죠. 무릎. 그럼 감독님 여기 스트레칭. 진행자께서 한번 양해해 주신다면 감독님께 한번 약간 좀 무리할 수 있는 부탁입니다만 몸 푸는 것만 한번 좀 보여주시면 됩니까? 몸 푸는 것만 좀. 아니, 몸 푸는 것도 보여주려면 뭐 방송 끝날 때까지 보여주기 때문에. 쉽게 오래 풀어야 돼요? 그렇게 오래 풀어야 돼요? 예, 선수들은 이제 관절, 근육은 이제 스트레칭을 해주시면서 풀어야 되고요. 발목은 이제 돌려요. 예, 돌리면서 이제 풀어야 되는데 허리라든가 뭐 팔이라든가 목이라든가 잘 풀어주셔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고 뛰게 되면은 바로 이제 이게 부상으로 이어지죠. 예. 부상으로 그래서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많이 집중적으로 풀어줘야 되는 거는 이제 발목과 무릎이죠. 발목, 무릎. 예, 허리 정도까지는 뭐 5km, 10km 뛰는 분들은 뭐 허리 정도까지만 해도 되지만, 예, 그래서 이제 발목 제가 이제 현장에 나가 보면은 발목을 푸는 것도 모르는 분도 아직도 많아요.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이제 방법, 이제 기술이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다시 한번 제대로 배워야 되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우리 학창 시절에 배웠던 방법대로 지금 하트 PD는 풀고 있거든요. 국민체육 스타일로. 이 학교 교육이 문제가 있어요. 체육 선생님들 지금 문제 많습니다. 제대로 아이들을 안 가르쳤어요. 자, 다들 걷고 뛰는 거는 뛰다 보니까 뛰는 걸 안 가르쳤던 거예요. 근데 뛰는 자세를 몰라요. 그럼 학교 교육에서 뭔가 체육 수업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러닝 방법도 몰라. 제대로 안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렇네요. 자, 그럼 이제 하트 PD 풀 만큼 푼 것 같고 열심히 풀었어요. 계속. 한번 뛰어보시죠. 예. 뭔가 어색한 평소와 다르게 뛰는 것 같아요. 쭉 계속 뛰세요. 감독님이 한 10바퀴는 돌아야. 지금 관찰을 유심히 하고 계십니다. 황 감독님이 지금 유심히 자세, 손이며 발이며 고개며 뭐 척추의 각도며 다 유심히 보고 계세요. 이제 견적 나왔습니다. 아니 세계 최고의 지금 감독님한테 지금 이건 정말 영광이에요. 부럽다. 아니 PD님 보니까 좋아요. 아니 그래 어느 정도 뛰었고 나름 잘 뛰었어요. 근데 이 팔치기가 조금 팔이요? 좀 부드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한 8kg, 9kg 되면 어깨가 아파요. 예, 지금 너무 굳어 있어요 팔이. 그러니까 어깨에다 걸어놓듯이 편안하게 뛰셔야 되는데 약간 좀 팔이 좀 경직됐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이 착지가 지금 미드풋으로 가네요. 힐풋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약간 이제 어디서 잘못 본 거야 지금. 미드풋으로 치는데 이런 주법이 나중에 무릎 쪽 관절에 무리가 오는 주법이에요. 미드풋으로 치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힐풋 뒤꿈치 쪽으로 좀 들어가야 되는데 뒤꿈치부터 착지해라.
지금 이제 미드풋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제가 혹시 카보나 신고 다녀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카보나를 신으면 미드풋이 자연스럽게 들어갑니다. 카보나를 얼마 전에 바꿨거든요. 신고는 힐풋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카보나를 신고 익숙해지기 시작하니까 그냥 일반 러닝화 신고 못 뛰겠더라고요. 안 되죠. 벌써 이 습관 자체가 그렇게 이제 들인 거예요. 근데 사실 제일 여기서 좀 논쟁적이고 또 최근에 엄청 얘기 많았던 게 미드풋, 뭐 포어풋, 뭐 힐풋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카보나냐 아니냐 이 논쟁. 그래서 아마추어들끼리의 논쟁이죠, 사실. 힐풋이 안 좋은 거다. 뒤꿈치를 찍으면은 발 나간다, 다친다. 이래서 미드풋이 정답이다. 이런 분위기로 사실 최근에 쭉 얘기가 왔었거든요. 유튜브에서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저를 가지고 일단 이야기할게요. 예. 제가 선수 생활할 때는 카보나가 없었고요. 이렇게 두꺼운 러닝화가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그렇죠. 제가 이런 신발을 신고 뛰었으면 엄청 잘 뛰었겠죠. 더 부상을 줄일 수도 있었고 제가 뛰었을 때 신발은 아주 얇은 신발이었어요. 1cm짜리. 그러면 이거 신고 어떻게 42km를 뛰었으면 얼마나 빨리 뛰었으며 이런 신발을 신고 늘 연습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저는 못 뛰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분들의 지금의 장비를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30몇 년 전 제가 뛸 때를 이야기한다면은 부상당했죠. 자, 그 신발을 신고 우리가 어떻게 뛰었어요? 우리는 힐풋으로 2시간 8분을 뛴 거예요.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거예요. 뒤꿈치부터 이거를 그때 제가 미드풋을 쓰지 않았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걸 잘 보셔야 되는 게 자, 그러면 제가 많이 뛸 때는 80km를 5시간 만에 뛰었어요. 그 신발을 신고. 근데 지금의 그 좋은 신발을 신고도 아닌 그 얇은 신발을 신고 80km를 5시간 만에 뛰었으면 지금 사람들은 다 무릎이 나가야 되고 근육이 나가야 되고 발목이 나가야 됩니다. 발바닥이 나가야 되고 발등이 문제가 생겨야 되고. 근데 문제 없이 뛰었잖아요. 그럼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 좋은 신발을 가지고 더 잘 뛸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 PD님하고도 잠깐 이야기할 때, 자 50km 경보를 경보 선수들이 42km 갑니다. 50km를 2시간 52분에 걷습니다. 뛰는 게 아니고 걸어서 2시간 52분에 50km를 걸어요. 그러면 42km를 서브스들이 뛴다. 뛰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걷는 거를 50km를 2시간 52분에 걷는데 어떻게 그러면 달려서 48km를 줄여가지고 예? 짧은 거리를 예? 3시간 동안에 그것도 뛴다. 뛰는 거예요? 걷는 사람한테 비하면? 근데 걷는 사람이 미드풋으로 걸어요? 포풋으로 걸어요? 당연히 경보 선수는 힐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거는 뛰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지. 뒤꿈치 무조건 뒤꿈치부터지. 미드풋은 그 당시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중거리 선수들. 그리고 제가 지금 100m를 뛸 때는 포풋으로 뛰면 안 되고 미드풋으로 뛰어야 돼. 근데 지금 일반인들이 걷듯이 뛰는 페이스를 가지고 미드풋으로 카보나 신고 뛴다는 얘기야. 잘못됐다는 거예요. 오케이. 저 완전히 저도 항상 고민이었거든요.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착지를 해야 되나. 뒤꿈치부터 하라는 거고 그 속도와 상관없이 무조건 뒤꿈치가 낫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한 바퀴 좀 돌아보시면. 오늘 옷이 좀 이래가지고. 우리 참 지구주시네요. 저도 한번 좀 손 변호사님 한번 좀 프레이 받아보실까요? 일단 발목도 또 돌리고 있겠습니다. 발목 좀 돌려보세요. 발목 좀 돌려보시고. 그래서 우리 손 변호사님 방송인이시네. 방송 진행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니, 스포츠 영웅을 만나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여쭤보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완전 스포츠 찐 매니아. 그러세요? 축구 좋아하시고. 그래서 이 관련해서 짧게 좀 또 궁금했던 게 뭐냐면 무릎 얘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제가 할 얘기가 많은데 일단 우리 주법이라는 게 한 특정한 사람에게 하나의 주법이 딱 몸 동작이 맞는 게 있는 게 아니라 단거리냐 중거리냐 장거리냐 또는 어느 정도의 속도로 뛰느냐 목적이 뭐냐 뭐 몸 상태가 어떠냐 근육량이 어떠냐 여기 따라 가지고 미세하게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짧게 뛸 때와 길게 뛸 때와 빠르게 뛸 때와 이런 것들이. 근데 잘 뛰지는 못하지만 선수들을 잘 지도하실 것 같아요. 그런 말만 잘한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론은 빠삭하다. 그런 걸 가지고 지도가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느낌 없이 그냥
무조건 시키면 안 되고 무조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선수들이 오늘 이렇게 당초 계획대로 오늘은 이렇게 훈련하기로 했어요. 좀 빠른 템포의 페이스를 가지고. 근데 갑자기 날씨가 추워요. 추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훈련을 다음 날로 돌립니다. 예, 갑자기 비가 온다, 눈이 온다. 그럼 선수들한테 오히려 운동 효율을 어떻게 가져올 거냐? 자, 그러면 뒤로 넘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당일날 훈련 날씨 상태를 보고 선수들 훈련 컨디션을 보고 페이스 자체가 다시 틀어져요. 당초 계획대로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공부는 내가 그냥 오늘 이걸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다 하면 돼요. 운동은 그게 아니에요. 예, 여러 가지 몸 상태와 그쵸. 예, 그쵸. 예부적인 어떤 상황에 따라서 훈련 스케줄이 돌아갑니다. 절대 무리하면 부상이고 변화를 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사이에 푸셨어요? 네, 손 변호사님 이제 좀 뛰어보시죠 그러면. 예, 하고 계시면 자, 제가 황 감독님의 러닝 클리닉 손소 변호사는 실내에서만 뛴 사람이에요. 네, 실내. 사실 지금 외부로 뛰어본 사람은 아닌데 한번 자세를 보시고 예, 자 카메라로 잡아주시고요, 뛰어주십시오. 예, 자 돌아보세요. 지금 황 감독님이 매 눈으로 각도며 팔이며 다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팔치기도 지금 상태가 안 좋고요. 지금 좌우 좀 밸런스가 안 맞아요. 좌우 밸런스. 예, 좌우 밸런스도 지금 안 맞고. 예, 우리 저 변호사님도 킥이 조금 불안정하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족저가 온 거예요. 예. 그래서 족저근막염이 온 거예요? 예. 족저근막염 제가 걸린 게 한 6, 7년 전입니다. 예. 그때도 신발도 잠을 수가 있어요. 신발에서 올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자세에서 오면서 그 천천히 조금 뛰었으면 안 오거든요. 걷는 사람은 절대 족저가 안 옵니다. 뛰었기 때문에 온 거거든요. 잘못 뛰었다는 거거든요. 그때 뒤꿈치로 이제 뛰다가 아파가지고 그 이후에 뒤꿈치로 이게 착지하는 게 무서워서 못해요. 그럼 더 악화됐겠다. 네, 무서워서 못해요. 뒤꿈치가 아파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뒤꿈치로는 선택이 근데 아니라 족저가 뒤축 쪽이 아니고 아치 쪽 약간 그 뒤꿈치 좀 앞쪽에서 들어오는 게 그래서 족저거든요. 심해질 때는 막 전체가 아프기도 하고 좀 움직입니다. 막 이게 아픈 데가 막 달라지기도 하고 막. 그래서 이제 부상 포인트를 이제 우리가 잡을 때 이제 족저 많이 이제 오는데 보통 이제 신발 잘못된 자세, 그리고 이제 과도한 훈련 훈련 강도, 특히 이 족저가 이제 빨리 뛰었을 때 옵니다. 저도 족저근막염이 왔거든요. 전 2번의 수술을 했습니다. 올림픽 금메달 따고 바로 수술 들어갔어요. 일본 그 당시 대한민국에 삼성, 아산, 서울 뭐 큰 병원에 갔어요. 족저근막염이 뭔지 몰라요. 그때만 해도 대한민국에 일본에 갔는데 일본에서는 이게 족저근막염이라는 걸 잡아냈어요. 그래서 제가 올림픽 금메달 따고 대한민국을 대표했던 선수가 대한민국에서 수술할 수 있는 의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본 가서 수술하고 왔습니다. 그 이후에 족저근막염이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당시 대한민국은 장비도 그렇고 우리나라 세계적인 의술을 갖고 있는데도 92년도에 족저근막염을 진단을 못 내렸다니까요. 그렇군요. 그 손 변호사님은 그래서 이제 지금 발 디디는 것에 일단 문제가 있단 말씀이시고 팔치기도 아까 이상하다고 하셨잖아요. 왼팔하고 오른팔 리듬이 밸런스가 안 맞아요. 어떻게 왼쪽이 더 올라가요. 이게 지금 그 짧게 돌기 위해서 제가 본능적으로 좀 몸을 기울여서 그렇게 된 게 아닐까요? 뭐 이제 그것도 감안해서 제가 봤습니다. 그것도 감안해서 봤는데 이 손이 약간 위로 좀 올라가요. 너무 올라간다. 감독님 그러면 여기서 지금 위쪽은 카메라가 잡아줄 수 있으니까 팔치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한번 알려주실 수 있어요? 팔치기. 제가 일어나셨습니다. 황 감독님 일어나셨습니다. 배 안 나오게 좀 잘. 자, 배 안 나오게 잘 부탁드립니다. 런닝 제가 제일 못 뛰게 생겼어요. 자, 황영조 감독 올림픽 현존하는 유일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황영조 감독이 일어서셨어요. 팔치기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잘 러닝을 잘하려면 팔을 잘 쳐야 돼요, 사실. 중요해요. 하는 분들이 보면은 발 동작이 잘못 가요. 제 카메라 앵글 이쪽으로 봐야 됩니다. 이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걸 봐야 되죠. 정면입니다. 자, 보통 이제
이렇게 뛰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이렇게 뛰어요. 근데 달리기 할 때는 이 여기가 배꼽이잖아요. 팔이 이 배꼽 안쪽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팔이 들어가면 안 되고요. 각이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11자가 아니고 약간 V자가 약간 45도 각도. 여기서 이렇게 세모꼴로 세모꼴로 잡아야 돼요. 이 네모 이쪽 앞을 향하지 말고 배꼽 앞쪽을 향해야 됩니다. 자, 하트 PD가 옆으로 좀 자, 이렇게 가는데 자, 이렇게 가는데 자, 이렇게 뛰어야 돼요. 이렇게 뛰는데 우리 아까 전에 변호사님은 약간 이게 좀 더 올라갔어요. 얘하고 약간 느낌이 조금 이제 저도 가만히서 봤는데 그래서 긴장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뛰다 보면 제 같은 경우에는 팔각을 여러 개를 잡습니다. 42.19km를 2시간 이상 뛰어야 되잖아요. 아마추어는 4시간도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각도로 반복해서 계속 뛰다 보면은 이게 상당한 피로가 옵니다. 그래서 저는 각을 몇 가지를 잡아요. 이렇게 뛰다가도 살짝 이렇게도 가고 이걸 이렇게도 잡고 이 각을 근육을 여러 가지를 써야 돼요. 요 정도까지는 사람들이 몰라요. 왜냐 우리는 최소의 에너지로 근육을 다양하게 써줘야 되거든. 감독님 저는요 그래서 뛸 때 이렇게 뛰다가 안 되겠네. 다시 앉아. 이렇게 뛰다가 좀 지치면 팔을 또 이렇게 하고 뛰어요. 그렇죠. 그런 게 그랬다가 이렇게 하고 뛰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뛰기도 하고. 자, 이건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잠깐만요. 이 방법도 맞을 수 있다는 게, 자 봐요. 자 팔이 한쪽만 계속 이렇게 치다 보니까 피로하잖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각을 이렇게 주고 그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까지 치는 것까지는 안 되는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반무씩 이렇게 떨어뜨려 가지고 맞아요. 이렇게도 해요. 이렇게도 해요. 이렇게 뛰면서 리듬을 타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팔은 의식적으로 에너지를 쓰면 안 돼요. 흔들면 안 되고요. 에너지를 쓰면 안 돼요. 이거는 빨리 뛸 때 이제 내가 다 뛰었다. 좀 빨리 뛰어보자. 이럴 때는 좀 동작을 좀 크게 키워야 돼요. 그리고 빨리 뛸 때는 동작이 커야 돼요. 발도 동작이 커져야 되고 팔 동작도 커져야 돼. 근데 우리가 뛸 때는 쇼피치로 뛰려 하잖아요. 장거리는 쇼피치로 가야 돼요. 짧게 뛰는 사람이 오래 갈 수가 있고 지치질 않아요. 키가 큰 사람들이 30kg 넘어가면 약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마라톤은 70 전후에서 있어요. 이봉주도 67이에요. 키가 1m 67. 저도 68인데 며칠 전에 갔더니 67점 얼마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예전에 68.1이었는데 68.3 나오는데 요즘 나이 먹어서 그러나 이게 좀 키가 원래 줄어요. 원래 키가 얼마 나오더라고요. 이상하다 이랬는데 그래서 1m 70을 기준으로 해서 68에서 72가 세계적인 마라톤 선수입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스피드화 되다 보니까 좀 키가 많이 커졌어요. 그런데 키가 큰 사람들은 30kg가 넘어가면 이 흔들림, 롤링이 있잖아요. 롤링.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에너지 소모가 커져요. 후반에 못 밀어. 우리가 예전에 선수 생활할 때는 키가 좀 크다. 쟤는 안 돼 일단은. 접고 가요. 키 큰 애들은 마라톤 라인에 있으면 쟤는 일단 접어놓고 약간 모리시다 선수도 저하고 좀 비슷하고 비슷하잖아요. 하야타는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에 있는 여성 선수들이 2시간 10몇 분까지 뛰고 2시간 20분 언저리에서 전후에서 뛰는 애들이 다 조그만해요. 50매치야. 그렇군요. 그 얘기를 다시 정리하자면 그러니까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지 않는 쪽으로 팔치기를 하는 것이 그래서, 마라톤, 장거리를 뛸 땐 유리하다. 그래서 키가 작다는 건 뭐냐면 움직임이 작다는 거예요. 쇼피치로 가야 되고 그렇죠. 움직임이 이 팔도 짧게 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팔에 이 팔치기라고 하는 용어도 저는 사실 처음 들 정도인데 이 팔이 움직이는 게 굳이 나눠보자면 다리가 가는 게 우선이고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지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냐, 최소화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뭔가 다리가 잘 움직이고 달리기를 잘하기 위해서 팔도 의식적으로 뭔가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냐, 그것도 좀 궁금해요. 이제 팔치기 말씀을 얘기해서 이렇게 들어갈게요. 이렇게 치는데 요거는 의식적으로 리듬만 타주면 돼요. 내가 뛰었어. 의식적으로. 그럼 이게 약간 이게 리듬만 타면서 리듬에 의해서 이게 흔들려야 되는 거지. 내가 흔들려고 하면 안 돼. 내 이 리듬에 그래서 제가 뛸 때 항상 호흡과 피치로 뛰라고 했는데 이 무릎만 잘 올라가면 돼요. 그리고 이 무릎이 잘 뛰는 애들은 빠를수록 무릎이 많이 올라갑니다. 느릴수록 무릎이 안 올라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선수들이 몸 컨디션이 좋을 때 무릎이 살아있어요. 잘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무릎이 올라가는 만큼 이 보폭이 커지는 거예요. 손이 많이 올라갈 필요는 없다. 팔이 올라갈 필요는 없다. 호흡과 피치로 가되 이 팔
에너지를 안 쓰는 거예요. 안 쓰는 쪽으로. 그래서 일반인들은 더욱더 안 써야 되겠죠. 리듬만 타주는 정도에서 리듬만 타주는 거지 이거를 막 이렇게 뛰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걸을 때는 흔들어줘야 돼. 걸을 때는 흔들어줘야 돼. 빨리 흔들면 다리가 따라가기 때문에 힘이 들면 나중에 정신력으로 뛸 때는 나중에 팔을 가지고 흔들면서 의식적으로 다리가 힘이 안 받아주니까 다리를 끌고 가기 위해서 그때는 팔을 쓸 때는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건 어떤 상황에 따라서 틀려지는데 보통 운동을 하고 뛸 때는 팔을 쓰면 안 돼요. 감독님 질문이 있어요. 질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라톤 장거리로 뛰는 사람 입장에서는 에너지를 안 쓰고 최대한 팔도 살살살살 하면서 가는 게 맞는데 나는 기록이나 뭐 장거리는 아니고 그냥 러닝머신에서 어떤 다이어트용, 그냥 건강 지키는 용으로 뛰는 거야 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좀 이렇게 많이 움직여야지 에너지도 많이 쓰고 이런 건 아니에요? 자, 파워워킹. 예. 자, 제가 러닝머신에서 저는 러닝머신을 추천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추천하세요? 왜냐? 초보자들이 체중이 나가는 사람들이 노민이 고르지 않은 데서 뛰다 보면 발목이 돌아가서 다칠 수가 있어요. 야외에서. 네. 그래서 러닝머신이 오히려 안전합니다. 자, 추운 겨울에는 따뜻하고 실내가 나가서 더워가지고 저번에 여름 라이트 경기 하다가 사람 몇 명 쓰러져가지고 난리 났잖아요. 맞아요. 야, 그럴 때는 오히려 실내가 에어컨을 틀어주기 때문에 시원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항상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어요. 제가 기온이. 근데 거기서 뛰는데 평탄하잖아요. 바닥면이 런닝머신은 평탄을 고르기 때문에 그래서 편하게 정확하게 뛸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런닝머신을 뛴다면 지금 어떻게 뛰냐? 저는 옷을 많이 끼워 입어요. 땀을 내기 위해서. 어차피 저는 많이 못 뛰거든. 근데 러닝머신에서 30분 뛰면서 반팔 입고 뛰는 사람들 저는 이상하게 이해가 안 돼요. 저 반팔 반바지 입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거를 2시간 뛰고 1시간 넘게 뛰고 빨리 뛴다 하면은 반팔을 입어야 되죠. 그러니까 마라톤 연습용이고 기록용이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네, 이제 그러니까 훈련량이 길어진다는 것은 그렇게 하는데 제가 한 30분, 40분 정도 뛰고 운동을 멈춰야 되는 사람들은 옷을 두껍게 많이 입어야 돼. 땀을 많이 내야 돼. 그러면 짧은 내 몸은 많이 뛸 수 있는 몸은 아니지만 근력은 못 받쳐주지만 이 바깥 요인 땀 볶고 입고 땀을 많이 흘려주고요. 빼줘야 되는 거야. 그리고 말씀대로 내가 페이스가 떨어져. 근데 왜냐 이 하체 쪽이 받쳐주지 못하니까 그때는 팔을 의식적으로 운동 효과를 더 크게 가져오기 위해서 팔은 좀 의식적으로 더 크게 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건 어떤 케이스에 따라서 팔을 더 크게 쳐줘야 되고 근데 이제 장거리를 뛰어야 되는 사람들은 팔을 또 줄여야 되고 줄여야지.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만약에 뛴다면은 팔은 의식적으로 더 힘들죠. 왜냐 어차피 나는 많이 못 뛰고 그 주어진 시간에는 운동 효율을 가져와야 되니까 그때 내가 의식적으로 팔을 좀 더 쳐주죠. 완전 진짜 완전 꿀팁 강의 썸머리님이 지금 감동하면서 들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제가 런닝이 입장에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리 황 감독님의 강의를.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가 장거리 마라톤. 나 뭐 서브 3, 서브 4, 서브 2 장거리 마라톤을 목표로 지금 연습을 시작하는 런닝이라면 팔도 최소한 에너지 최소한으로 하고 길게 뛸 수 있는 것을 위해 연습하는 게 맞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러닝머신에서 하루에 한 2-30분씩 나 다이어트하고 건강 유지하기 위한 이런 목적이다라고 하면은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 팔도 좀 치고 그렇죠. 뭐 이렇게 하다가 뭐 지루하면은 저처럼 이런 것도 좀 하고 이런 것도 좀 하면서 뛰고 옷도 얇게 말고 두껍게 입고 땀을 좀 빼라. 그렇죠. 어차피 30분 뛰고 어차피 30분 건강을 위해서 땀 빼기 위해서 하는 거면 그렇게 해라. 그렇게 가야 감독님 제가 자세는 안 좋고 뭐 좀 이상하지만 균형이 안 맞지만 좀 칭찬도 한번 해주십시오. 제가 러닝머신 뛸 때 항상 긴 바지 입고 잠바 입고 잘하시는 거예요. 압축적으로 뛰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도해도 잘할 거 아니고. 지도자의 길로. 지도를 해도 선수 근데 잘 뛴다 해서 잘 지도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옛날에 책수생들이 운동을 안 했지만 자기가 맡은 종목이 있으면요. 공부해가지고 가르쳐도 잘 가르쳐서 전국대회 가서 우승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도 스킬이 좋은 사람이 있고 자기가 운동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 변호사님은 잘 가르칠 것 같아요. 지도를 잘하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제2의 인생은 그럼 마라톤 지도자로. 흥분되네요. 아예 한국의 스포츠 연구원한테 이런 칭찬을 받고 하니까 그러니까 오늘 진짜 그러네요. 네, 저도 질문인데 질문 하세요. 아까 이제 팔 중요한 거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저도 달리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 다이어트가 사실 목적인 경우가 많은데 아까 저희 밖에서 그 말씀해 주실 때 배
그러니까 우리 막 운동할 때 코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아까 배도 되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은 뛸 때도 배에 좀 힘을 넣고 뛰어야지 도움이 되는 진짜 건가요? 뛰는 거는 배 들어가는 거랑은 상관없지 않아요? 어때요? 아닙니다. 뛰면은 배가 들어가죠. 아, 뛰면 배 들어가요? 제가 아직 덜 뛰었기 때문에 배가 안 들어가요. 예, 뛰면 배 들어갑니다. 예, 몸의 변화가 제일 먼저 오는 게 배입니다. 예. 근데 뛸 때는 배는 안 쓰잖아요. 우리 그냥 이렇게 뛰잖아요. 자, 말씀드릴게요. 우리 인체가 무게가 상체에 다 집중돼 있잖아요. 머리, 무겁죠. 그 상체. 이게 달릴 때 제일 먼저 이 충격을 잡아주는 게 배입니다. 복근에서 잡아주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뛸 때 배에 힘이 안 들어가는 것 같아도 뛰게 되면 본인도 모르게 의식적으로 배가 힘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와 이 묵중한 이 상체를 먼저 복근에서 잡아주고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뛰면 왜 배가 들어가냐? 그런 사람들은 몰랐던 건데 이 무릎과 이 발목에만 충격이 간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밑에 바로 가는 게 아니에요. 밑에서 잡아주고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배가 잡아주고 밑으로 가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운동 처음 시작할 때 하루에 잠자기 전에 복근을 1000개씩 했습니다. 잇몸 일으키기요? 잇몸 일으키기 1000개. 네. 하복근 같은 경우는 200개 같은 거는 그냥 쉬워요, 그냥. 예, 하복근 같은 경우는 더 좋고. 지금은 몇 개 정도? 예, 복근도 이 윗복근 있고 밑에 복근이 있는데 요즘은 뭐 안 해봐가지고 모르겠는데 요즘은 뭐 옛날에 했으면 되지 뭐 또 지금까지 이렇게 제가 뭐 금메달 갖고 놔드리세요. 다니고. 감독님 좀 놔드리세요. 예. 예, 그래서 이 복근도 이 위쪽 복근이 있고 밑에 쪽 복근인데 하복근 같은 경우는 팡팡팡팡 튕길 정도로 상당히 좋았어요. 예, 그래서 이 복근이 좋아야 됩니다. 근데 올림픽 금메달 딸 무렵에는 복근 같은 경우는 어릴 때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안 해도 돼요. 예, 그리고 운동 러닝이 끝나고 나면 가볍게 발굽혀배기 한 20-30개 정도 하고 마무리 치는 거예요. 그리고 물구나무 몸 써주고. 물구나무도. 예, 물구나무 써가지고 피를 거꾸로 돌려버리면서 회복을 빨리 줘야 돼요. 진짜? 예. 헬스장에 거꾸로 가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 하셔야 돼요. 그 도움이 되는 거예요? 엄청 도움이 저거 되죠. 왜 하나 좀 그랬는데. 예. 그거 해야 되는구나. 예, 돌려야 돼요. 내 피를 돌려야 된다. 다리에 피가 몰리니까. 예, 밑으로 됐던 거를 다시 거꾸로 잡아가지고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뛰고 나면 항상 발굽혀배기 20-30개는 기본이고 30개는 예, 끝나면 그냥 물구나무 기본적으로 그냥 의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물구나무 본능적으로. 예, 그리고 물구나무 딱 서가지고 한 1분 정도 딱 서 있고. 1분을. 예, 근데 이런 것도 운동신경이 있는 사람들은 물구나무 딱 세워가지고 혼자도 해요. 벽만 있으면 하고. 만약에 파트너가 있으면 파트너가 이거 잡아줍니다. 잡아주고 이렇게 잡아주고 있다가 내가 내려옵니다. 근데 이거 무식한 사람들, 무식한 게 아니고요. 운동신경 없는 사람들. 이거 세우긴 세웠는데 내려오다가 갑자기 퍽 이렇게 다리가 떨어지면은 또 이렇게 충격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살살. 이런 거를 살 굴릴 줄 알아야 돼. 예, 운동신경이 있어야 됩니다. 자, 승희 씨의 질문에 대한 답변. 뛰는 거, 러닝은 복근 운동에 뱃살 빼는데 도움 된다. 제가 사실은 이거는 증명할 수 있는 게 저는 사실 배에 힘이 들어간지 몰랐는데 뛰기 시작한 다음에 제가 원래 입던 청바지에 주먹이 하나 들어가요. 그럼요. 그 정도로 살이 사실은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뛰는 게 도움이 되긴 된다. 제가 매일 운동하는 건 아니고 일주일에 한 세 번. 많이 하시는 거죠? 저희 운동 크루가 여기 다 운동 크루를 하나 만들었어요. 저희들이 같이 운동합니다, 같이. 저희가. 그래갖고 일주일에 3번 이상을 안 하면 벌금을 내요. 그래가지고 3번씩을 하는데 이게 뛰는 걸 위주로 하는데요. 주먹이 하나 들어갈 정도로. 그러니까 뱃살 빠진다는 게 말이 맞는 거네요. 그럼요. 이게 뛰면은 이 배에 힘이 들어갑니다, 이게. 예, 얘가 잡아주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안 들어가는 배, 다이어트에도 저도 지금 이 옆에는 다 들어갔거든요. 앞쪽이 좀 덜 들어갔어요. 그 덜 뗐다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거리가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이 배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다 들어가게 돼요. 자, 감독님 다음 질문은 우리 청취자 질문인데요. 청취자들이 굉장히 많이 해주시는 질문이 호흡법을 가르쳐달라. 중요하죠. 호흡은 어떻게 하느냐. 너무 궁금해요. 오늘 강의 이거 거의 돈 내고 들어야 되는 강의 아니에요? 나갈 때 내는 거 아닙니까? 너무 궁금합니다. 호흡 궁금하시죠? 저는 이제 비염이 좀 있는데 비염이 있으면 마라톤을 하면 안 되나. 치료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많은 분들이 이 달릴 때 코로 호흡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유산소 운동의 가장 대표적인 운동이라 러닝이 코만 가지면 안 되고요.
뛰다 보면 나중에 입이 벌어집니다. 호흡이 가쁘잖아요. 가쁘지. 이게 많은 산소를 필요로 한데 코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요. 예. 예, 걸을 때는 뭐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예, 그러다 보면은 이제 처음부터 코와 입을 열고 호흡을 해야 됩니다. 입호흡을 해야 됩니다. 입호흡도 해야 돼요. 입호흡을 해야 됩니다. 예, 저희들은 오히려 코보다 입 쪽으로 더 많이 갑니다. 호흡을. 예, 그리고 중요한 것은 들이마시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산소를 필요하기 때문에 빨리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뱉을 때는 짧게 빨리 가야 돼. 숨이 차 죽겠는데 언제 후 하고 있습니까? 팍 뱉고 숨이 차기 때문에 호흡을 깊게 들이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중에 심호흡 하는 게 중요해요. 호흡에도 요령이 있습니다. 쭉 당겼다가 한 번 더 쭉 들어가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뱉고 마시고 뱉고 내뱉고 이게 짧아요. 예. 그리고 숨이 차면 지치면은 호흡이 짧아져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은 선수들이 지쳤다는 것을 언제 아냐? 호흡 소리와 호흡의 이 깊이를, 그러니까 지쳤다면 호흡이 짧아져요. 그렇죠. 짧아져요. 그렇죠. 근데 처음에 뛰고 처음에 갈 때 안 지쳤을 때는 호흡이 편안하게 이루어집니다. 호흡이. 근데 그래서 이 호흡이 딱 무너졌다는 것은 얘가 벌써 갔다고 이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감독님 이론적으로는 알겠는데 뛰면서 어떻게 이게 돼요? 깊이 그것도 2단으로 어떻게 들여 마셔요? 예, 그래서 자 이제 마실 때는 쭉 들여 마셔요. 숨 차는데 언제 뭐 천천히 마셔요. 콩 막히게 돼 있어요. 쭉 마셨는데 여기서 한번 더 마셔요. 깊게 쭉 빨아 당겨야 돼. 그래서 여기 폐에다가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되려면 우리처럼 이 러닝의 이 아주 고도의 이 연습과 아주 엄청난 고수가 정도 돼야지만 그 정도의 어떤 스킬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아마추어 기준으로도 그래도 그 궁금한 게 호흡 관련해서 정말 모르고 지금까지 막 뛰었던 게 참 부끄러울 정도인데 들이마실 때 소요되는 거 시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뱉을 때 또 시간이 걸리는데 근데 그게 이제 1대1인가요 이게? 예, 자 말씀드릴게요. 1대1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뭐가 잘못됐냐? 군대에서 구보가 잘못된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군대 가면 다 구보하잖아요. 남자들이. 평소에는 공부만 하고 운동 안 하던 애들이 군대 가면 어차피 구보는 기본이잖아요. 어쩔 수 없이 하죠. 군에서 구보는 기본이잖아요. 자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군가를 부릅니다. 후후 하하. 두 번 들이마시고 두 번 내뱉고 이게 옛날에 공식이었어요. 애들 보니까 약간 박진양 씨 때문에 생긴 거 아닐까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게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뱉는 건 짧게 가야 되고 들이마시는 건 깊게 마셔야 돼요. 사람들이 이 심장과 폐 기능이 개인차가 다 있고 다 틀려요.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똑같이 호흡을 합니까? 그리고 지쳤을 때 호흡과 처음에 스타트할 때 호흡과 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맞출 수는 없는 거예요. 자기한테 맞는 호흡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페이스에서의 호흡을.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만 호흡이 무너지지 않으면 되는데 중요한 팁을 준다면은 제가 이제 만약에 변호사님을 내가 지도를 한다. 자, 내가 봤을 거 아니에요. 호흡을. 페이스를 잡아주고 호흡하는 걸 딱 본단 말이에요. 자, 호흡을 조금 더 깊게 이제 좀 더 빨아라. 좀 더 호흡을 깊게 해줘라.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짧게 해라. 뱉을 때는 짧게 하고 그 리듬을 잘 잡아라. 그 호흡의 리듬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호흡이 편안하게 호흡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감독님 그러면 기본 이론은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산소를 최대한 많이 들이마셔라. 빨리 짧게 내뱉어라라는 기본을 가진 상태에서 그 다음부터는 자기 몸에 맞는 걸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기본 이론은 우리가 알았어. 최대한 많이 마시고 짧게 내뱉고 이걸 가진 상태에서는 자기에 맞는 걸 찾아라.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근데 짧게 내뱉으려는데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빨리 뱉고 빨리 막 들어가시면 이게 이 호흡 리듬을 또 못 잡을 수가 있어요. 그냥 편안하게 가는 거예요. 편안하게. 근데 이제 지치게 되면 호흡이 짧아져요. 숨소리가 또 커져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때 2등 했던 모리시다 선수하고 저도 힘들었지만 이 선수가 저도 그렇고 애도 그렇고 호흡이 짧아져요. 호흡이 짧아지고 숨소리가 거칠어져요. 그러면 이제 지친 거예요. 둘 다 못 가는 거예요. 들립니까 옆에 선수? 당연히 들리죠. 딱 보면 그 아마추어들 보면 더 쉽죠. 얘는 이제 얼마 못 가. 지쳤구나. 얘는 이제 뭐 여기서 한 방 때리면 그냥 바로 떨어지는 거야 이제. 한 방 축 치면 얘는 이제 못 따라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 우리는 벌써 다 알죠 우리는. 근데 고수들끼리도 그렇게 있는데
아마추어들이 뛰는 거는 쉬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추어들은 아마추어답게. 근데 아마추어가 고수 흉내를 내면 안 되고. 맞습니다. 고수가 아마추어로 가면 안 되잖아요. 당연하죠. 예, 그건 트릭이잖아요. 트릭을 그렇죠.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호흡은 본인 스스로가 편안해야 된다. 가장 편안한 호흡을 찾아라. 예, 그래서 근데 자 중요한 팁은 호흡이 무너지지 않을 정도의 페이스를 가지고 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페이스도 있는 거예요. 페이스. 예, 러닝 페이스가 훈련 강도가 좋으면 호흡이 안 무너져요. 근데 오버 페이스가 걸리면 호흡이 무너지거든요. 내가 무너진다 싶으면 나 오버하고 있는 거구나. 예, 호흡이 힘들고 짧아지고 쉽다 생각하면은 숨이 차다. 그럼 벌써 이 오버가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좀 오버를 해서 제 실력을 늘려야 되나 그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늘 컨디션 좀 괜찮은 것 같아. 그럼 아예 목표를 저는 그냥 5km 정도 달리는 사람인데 오늘은 10을 달리겠다라고 정해놓고 너무 힘들어도 오늘은 여기까지는 반드시 가겠다. 좀 이렇게 달리. 자, 좋은 말씀하시는데, 자, 오늘 5km를 뛰는데 어떤 날은 이 5km가 쉬울 때가 있고 어떤 날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마다 그날 몸 컨디션이 내가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하냐? 몸이 좋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서 더 나가요, 일반 사람들은. 더 나가면 안 돼요. 여기서 잡아주면 페이스도 잡아주고 거리도 잡아놓으면은 그 다음날 운동이 또 쉬워져요. 그럼 다음날 운동이 있잖아요. 오늘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여기서 오늘은 힘도 안 드네? 오늘 더 뛰어야지. 페이스도 빨라지고 거리도 더 늘려버려요. 오늘이 날이구나. 여기서 망가지는 거예요. 꼭 좋은 날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눌러주고 내일 또 힘을 써야지. 그러면 상당히 잘 가게 돼 있어요. 쉽게 편하게 빨리 갈 수가 있는데 한번 쓰다가 그걸로 끝날 수가 있는 거예요. 망가지는구나. 잘 달릴 수 있는 날 오버하지 말고 서서히 올려라. 예, 눌러줘야 된다. 근데 요즘 그 워치 많이 차고 운동하시잖아요. 워치 차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앵커님은 이제 키로수를 목표로 세웠다면 저는 심박수 많이 체크하거든요. 심박수. 네. 근데 심박수를 보고 이게 뭐 어디서 들은 걸로는 뭐 본인의 뭐 심박수의 몇 % 이상을 유지해라. 그래서 이게 근데 좀 정확한 것 같기도 한 게 좀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뛰는 것도 걷는 것도 내가 좀 편안하다 싶으면 보니까 심박수가 뚝 떨어져 있고요. 좀 이제 나 운동하는 것 같다 하면은 심박수가 뭐 한 140, 150 뭐 이 정도로 갈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를 어느 정도 계속 좀 목표를 유지를 하는 게 좀 도움이 되나요? 건강 아마추어 러너들을 위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선수 말고. 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대 심박수가 215까지 올라갔습니다. 215요? 훈련할 때. 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순 넘어가. 그럼 분당 3번 이상 맥이 뛴다는 거 아니에요. 일단 180개를 잡으면은 근데 210개면 얼마입니까? 초당 심박 맥이 얼마나 빨리 뛴다는 겁니까? 이게 몸에 무리를 그러니까 엄청난 무리를 준다는 거죠. 근데 제가 안정시 심박수가 얼마인지 알아요? 얼마요? 37, 8에 뛰었습니다. 선수 때.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딱 맥박을 잡을 때 42개가 넘어가면 그날은 조심합니다. 진짜요? 훈련 강도와 훈련량을 오늘은 내가 한번 빼고 가야 된다. 이런 걸 판단합니다. 제가. 그러면 일반인들은 안정시 심박수가 60회를 가지고 이야기해요. 그죠? 그러면 60개 가는 사람이 140개, 150개 정도 가도 무리가 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쓸 수 있는 거하고 일반인들이 쓰는 거하고는 또 틀릴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심박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자기의 안정시 심박수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60개 뛰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뭐 소맥이라고 해가지고 뭐 40개 뛰는 일반인이 45개 뛰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그걸 가지고 옛날에는 병으로 봤는데 이거는 아니구나. 내 맥이 좀 천천히 뛰는 사람이구나. 그런 사람들은 운동을 할 수 있는 게 똑같아졌잖아요. 사람마다. 똑같을 수 그래서 없죠. 개인차가 있다는 거예요. 개인차가. 예. 폐활량도 개인차가 있고 맥도 개인차가 있는 거예요. 맥박도. 예. 그래서 거기서 예를 들어서 천천히 뛴다면은 자 맥을 갖고 얘기할 것도 없어요. 내가 좀 천천히 뛰면 맥은 적게 뛸 거고. 예.
빨리 뛰면은 맥박수는 올라가게 돼 있거든. 그래서 그 페이스를 잘 유지하는 건데 자기 안전 심박수에서 오늘 뛰면서 요즘은 시계를 많이 뛰고 있단 말이야. 이게 요즘 많이 좋아졌어요. 이 시계가 사인을 준단 말이야. 그래서 요 정도 뛰면은 내가 좀 편하다. 그럼 그 편한 페이스로 그 맥을 유지하면서 그냥 뛰어가면 되는 거예요. 뛰면서 계속 중요한 것은 뭐냐? 반복된 훈련이에요. 이게 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편안하다. 예, 뻔을.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항상 뭐냐? 뻔런 하라는 얘기야. 저 지금 켰거든요. 예, 뻔런. 예, 펀런. 즐겁게 뛰어라. 예, 선수들이 당연히 내 몸을 쳐야 되잖아요. 고통스럽고 힘이 들어야 되지만 예, 나를 치는 운동을 하지만 아마추어는 굳이 나한테 칠 이유가 없거든. 근데 자극을 준다는 것은 예, 이제 기록을 향상을 깨한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처음부터 기록 향상은 잊어먹어야 되고 상급자들은 이제 우리 선수들처럼 같은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선수 훈련 같은 훈련을. 근데 이제 일반인들 같으면은 뻔넌. 예, 배도 좀 집어넣고 예, 스트레스도 풀고 조금 전에도 방송하면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달리게 되면요. 스트레스를 풀립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중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안 뛰면 안 돼요. 몸이 찌뿌둥하고 내가 뭔가 개운하지가 않아. 그래서 맨날 이게 중독이 걸려가지고 런닝 중독이 걸린단 말이에요. 뛰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평소 지금 맥박 몇 나옵니까? 저 지금 가만히 있을 때 60몇 나오네요. 60몇. 근데 제가 이제 70 뛰면 넘어요. 70 넘으세요. 네. 뛰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편안하다. 그냥 뛰는 게 편안하다 하면은 120대 정도인 것 같고, 야, 좀 속도를 내가 내고 있네 하면 140대 정도? 뭐 그 정도 달리는 것 같아요. 더 내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렇게 올리면 안 되고. 올리면 안 돼요. 이제 가끔 이제 조금 더 이제 숙련자가 됐을 때, 지금은 아직 초급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예, 요때 좀 조심해야 돼요. 요때 운동을 잘못하면 운동이 싫어. 멈춘단 말이에요. 부상도 오고. 맞아요. 예, 지치면 안 되거든. 지치지 않아야지 오래 간단 말이에요. 예, 내가 마음으로도 지칠 수 있거든. 그렇지. 내가 이분은 아예 러닝을 안 하잖아요.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저처럼. 예, 그러니까 이 좋은 운동을 늘 같이 함께 오래 해야 되는데 이분은 자전거 타잖아요. 그러니까 이 러닝이 재밌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나중에 한번 봐드릴게요.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해석하지 마시고. 예. 너무 좋죠. 예, 그래서 이 러닝을 이렇게 좀 여유 있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펀런. 예, 펀런. 저는 좀 고민이 많은 게 제가 실제로 뭐 로드를 뛰는 것도 아니지만 조금 기분이 좋아가지고 조금 빨리 뛰거나 조금 더 좀 운동을 조금 더 많이 한 것 같으면 180까지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는 200도 넘어요. 주변에서 듣기로는 이거 좀 너무 높게 하면 안 된다. 몸이 이상한 거다라는 들어가지고 야, 이러다 내가 탈나는 거 아닌가? 내가 뛰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또 정작 몸이 느끼는 거는 아주 힘들거나 아주 괴롭진 않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 숫자를 보니까 더 겁이 나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도 좀 높은 것 같아요. 저는 평소에 지금 70 넘게 나오거든요. 근데 뛰다 보면은 140, 150은 금방이고 180까지도 갈 때가 있습니다. 좀 빠르게 뛰면은 이 정도면은 좀 안 뛰어야 되는 건가? 속도를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180만 이렇게 되면. 근데 이제 180 정도 올릴 정도면 어느 정도 이제 좀 이제 중급자 수준에서 이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데 이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제 아마추어잖아요. 예, 그러면 아마추어는 뻔런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맥박을 올린다는 것은 이제 힘이 든다는 얘기거든. 내 몸을 자극을 주고 몸이 힘들다는. 예, 페이스를 올렸다는 거 아니에요. 강도를 줬다는 거거든요. 훈련 강도를. 그 훈련 양으로 가는 거는 맥박이 그렇게 안 올라가는데 강도를 올릴 때 맥박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 훈련 강도를 줄이겠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내가 호흡이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편하게 뛰는데 그렇게 맥박을 올릴 때는 호흡도 빨라지고요. 무섭고 무너졌겠죠. 예, 호흡이 벌써 짧아져요. 호흡이 짧아진단 말이야. 예,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예, 그런 훈련은 이제 자극을 주면서 그러니까 이제 능률을 올리려면은 예, 향상을 깨하려면은 그런 훈련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기록을 위한 운동을 할 때. 예, 기록 훈련. 인터벌 훈련할 때는 빨라진단 말이에요. 기본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면은 좀 오히려 무리가 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건강을 위한 운동으로는 별론 것 같네요. 예, 그래서 이제 자기에 맞는 자기의 처한 현실에 맞게끔 이제 맥박도 잡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네. 그 운동의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좀 더 저강도로 좀 더 오래 정확히 할 수 있게 노력을 하는 게 맞겠네요. 예, 그게 원래는 맞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급해요. 급합니다. 저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마라톤 이 좋은 운동을 오래 해야 되는데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맞아. 근데 그 무릎이나 무릎 관절이나 그 발목 관절 때문에 그만두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거 예방하는 법은 혹시 없나요? 이제 무릎 이제 달리기 했을 때 가장 많은 부상이 이제 무릎에 오는데 예,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예.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 예. 자세 안 좋으신 분들. 예. 근데 일단은 이제 무릎을 부상을 안 오려면은 페이스를 천천히 가야 돼요. 무리하지 말고. 예, 무리하지 않게. 무리하지 말고. 근데 항상 이게 조금 뭐 좀 해보려고 좀 템포 올리고 강도 올리면서 이제 무리하다 보면 이제 오는 거거든요. 자, 30km도 있잖아요. 처음에는 편하지만요. 오래 뛰다 보면 지치잖아요. 그렇죠. 그걸 참고 뛰어야 될 거 아니에요. 참고 뛰는 가운데서 부상이 오는 거예요. 내 몸은 받칠 준비가 안 돼 있고 근력이 안 되는데 안 되는 걸 가지고 정신력으로 극복을 해서 어떻게 견디면서 간 게 거기서 문제가 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래서 요즘 저강도 훈련이다. 그러니까 이제 뭐 존투, 그 지금 말씀하신 그 심박수를 가지고 얘기할 때 내 수준에서 너무 레벨을 올리지 말고 조금 안정시에서 조금 레벨 1, 2 정도, 2 정도에서 그냥 좀 편안하게 가자. 그 몇 번수를 유지하면서 뛰어라. 예. 이제 이런 걸 이제 짚어준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좋은 자세로 예 천천히 뛰면은 예 문제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저 장관님께서 나가실 때 방송 끝나고 내가 만났는데 나이 그 나는 지금 나이가 있어가지고 걷고 등산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장관님도 뛸 수 있습니다. 저보다 잘 뛸 것 같다고. 대기실에서 그 얘기 하셨어요? 예, 한참 계시다 갔는데 그래서 그 이제 잘 뛸 수 있을 것 같다. 예, 딱 마라톤에 아주 최적화된 분 같아요. 몸매가 잘 뛰시겠더라고. 우린 본 말잖아요. 근데도 지금 이제 혹시나 이제 다칠까봐 걱정하시는데 그렇게 잘 맞춰 뛰면은 무릎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감독님 지금 1시간이 넘어가서 우리가 뭐 오늘 하면 하루 종일 해야 될 것 같은데 청취자 질문으로 몇 개 들어온 것만 짧게 답변들 좀 소화해 볼게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 지금 70세, 80세 우리 청취자도 많으시거든요. 이런 분들도 지금부터 러닝을 할 수 있는가? 혹은 근데 걷기 정도가 좋겠는가? 어떻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네, 제가 주로에서 만난 분 중에 부산에 계시는 분인데 85대신 분인데 풀코스 완주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분이 대단한 게 뭐냐? 완주하는 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이분 몸을 봤을 때 완주가 어렵거든. 몸이 이래요. 뚱뚱하시구나. 이런데 저 몸 가지고 어떻게 완주를 하지? 저 연세에 완주는 괜찮아요. 근데 저 몸을 가지고 저 연세에 완주한다? 쉽지 않은데 완주를 하셔요. 그 따님이 모시고 왔더라고요. 춘천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요즘 유튜브를 합니다. 저도 영재 형이라고. 그래서 내가 언제 만나서 한번 인터뷰하고 싶은 분인데, 근데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걸을 수 있으면 뛸 수 있습니다. 걸을 수 있는 사람이면 뛸 수 있다. 예, 걸을 수 있는 분이면 뛴다. 근데 그거 뛰는 기술을 몰라서 겁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뛴다고 하면 빨리 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빨리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빨리 가면 안 돼. 걷듯이 뛰어야 된다. 걷듯이 뛰어라. 예, 그 기술이 있습니다. 예, 그런 거를 이제 제가 나중에 또 알려드릴 텐데. 나중에 알려주세요. 예,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오히려 산이 더 위험합니다. 산이 등산이 오히려 러닝보다 등산이 더 위험해요. 예, 근데 걷고 등산할 정도면은 아주 쉽게 뛸 수가 있습니다. 자, 걷는 어르신들은 정말 많으시거든요. 걸으실 수 있는 분들은 무리하지 않게 걷듯이 뛰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걷는 거를 그냥 이렇게 뛰는 거지. 그렇죠. 이렇게 아까 알려주신 것처럼 이렇게 자세 괜찮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걸을 때는 보통 보폭을 길게 합니다. 발을 크게 치고 걸을 때 방법은. 근데 그거를 뛸 때는 보폭을 줄이고 팔을 줄이면서 몸에 무리가 안 되는 주법을 구사하면서 뛰면 되는 거예요. 그 사뿐사뿐 가볍게 무리를 안 주고 왜 충격을 안 주고 슬로우 러닝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슬로우 러닝족들이 있어요. 저 뛰다 보면은 그 강변에 한 두 분 세 분끼리 정말 저분들은 지금 걷는 거야 뛰는 거야 하게 뛰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제가 뛰는 페이스도 빠른 그런 페이스보다 더 느리게 뛰는 게 제가 뛰는 페이스예요. 어떤 분들은 빨리 걷는 사람 8까지도 걷는 사람이 있어요. 보통 6.5 놓고 또 걷잖아요. 근데 6 놓고 그냥 뛰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뛴다고 하면 8을 올려야 되고 10을 올려야 되냐고. 그게 아니거든요. 오케이. 자, 두 번째 질문. 음악을 들으면서 달리는 게 도움이 됩니까?
그건 뭐 개인 취향에 따라 틀립니다. 그냥 알아서 하시면 돼요. 예, 저는 음악 들을 정신이 없어요. 저는 내가 다른 생각이 되는데 음악 뭐 지루한 사람들은 음악을 들을 수 있겠죠. 저는 무조건 들으면 능률이 확 올라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리듬에 맞게 그러니까 내가 오늘 빠른 템포로 뛰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빠른 템포의 음악을 들으면 되고요. 예. 조금 뭐 천천히 뛰고 있다는 사람들은 뭐 라디오 들으면서 걸어도 되는 거고. 뉴스쇼 들으셔도 되고. 라디오 들으면서 이렇게 이렇게 뛰어도 되고.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 한때 맞게끔 맞추면 되는 여러분 거예요. 그거 찾으시면 돼요. 저는 러닝용 음악을 따로 담아놓거든요. 파일을. 근데 그 음악으로만 딱 틀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호흡도 잘 맞고 그 음악에 맞춰서 발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그건 몰라. 그건 모르겠는데 그냥 쭉 들으면서 요거는 러닝용 해서 딱딱딱딱 담아놨는데 그게 굉장히 좋아요. 그걸 듣다가 안 들으면 속도도 떨어지고 길게 못 가요. 그 사람마다 맞춰서 해라. 자기에게 맞게. 오케이. 자, 또 질문 있습니까? 또 질문? 여러분? 지금 가셔야 되니까. 아픈 분이 뛰어도 괜찮은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네요. 지금 무릎 아프신 분들. 무릎 아픈 분은 무조건 뛰면 안 돼요. 그럼 뭐 도망가지죠. 아픈 상태에서는. 아픈 상태에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운동을 하다가 근육, 관절 안 좋아요. 그러면 운동을 멈춰야 되는 거예요. 참고 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런 궁금증이 하나 있는데요. 보통 러닝만 하는 게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이랑 결합해가지고 여러 가지 운동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 러닝머신 뛰는 게 근육 운동을 위한 몸풀기 또는 마무리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렇죠. 보통 이제 근육 운동을 하면은 몸에 이제 근육에 자극을 주니까 이제 근육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약간 좀 찌뿌드드하고 알배기고 이런 시계지들이 분명히 있는데 중량을 치게 되면 그러면 그때는 그러면은 러닝은 안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아니죠. 이 웨이트 훈련을 하고 나서는 러닝이 마무리로 하면 가장 좋죠. 그리고 그 근육 운동을 하기 전에 러닝으로 20분, 15분 정도 몸을 풀고 근력 운동을 하고 근력 운동이 마무리가 되면 다시 러닝을 통해서 근육을 좀 풀어주는 게 좋죠. 그럼 약간 근육에 좀 알이 배겼다. 종아리에 알이 배겼다. 허벅지가 약간 좀 오늘 좀 약간 뻐근하다. 이런 경우에도 괜찮습니까? 러닝이 좋죠. 그 관절이 안 이제 그러니까 웨이트는 무산소 운동이고 러닝은 유산소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이 유산소과 무산소를 같이 병행하면서 하면 좋아요. 그리고 우리 꿈나무 선수들 특히 어릴 때는 웨이트를 많이 합니다. 근력 훈련을. 기초 체력 훈련을 상당히 집중합니다. 근데 이제 고수가 전문가가 됐을 때는 이 훈련이 거의 없든지 조금만 간만 보는 정도로 하고 여기에 집중을 하죠. 오케이. 그러니까 무릎 안 좋은, 관절 안 좋은 분들은 하시면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고 근육이 뭉치고 이럴 때 오히려 뛰어라. 이렇게 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디스크 환자도 뛰어도 되나요? 안 되시지 않나요? 디스크 환자 안 되시지 않을까? 회원님? 그렇죠. 나오미님도 제가 무릎이 많이 아픕니다. 무릎 아프신 분들은 뛰시면 안 된다고 합니다. 무릎 아프신 분들은 안 돼요. 안 되신다고 하고요. 호흡을 다 입으로만 합니다. 꿈이 있는 자유님 아까 입과 코를 다 써야 된다. 아까 그러셨고요. 좋습니다. 케이던스에 대한 질문이 올라왔는데 케이던스까지 질문은 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거는 런닝이들한테는. 조금 전에도 우리가 내용에도 좀 담는데 케이던스 180 해가지고 1분당 보폭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왜 이런 케이던스를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올가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전 케이던스 볼 줄 몰라요. 케이던스를 아예 잊어먹어요. 우리 때는 케이던스라는 게 없었어요. 저는 사이클 선수 생활할 때 분당 이 회전수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는 했어요. 이 회전이 빠를수록 빨리 갈 수 있거든요. RPM이죠. 그래서 이제 가는데 근데 지금 러닝에다 케이던스를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왜 이게 이렇게 사람들이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요. 우리 때는 이 케이던스 별로 개념 자체가 없었거든요. 케이던스라는 게 그러니까 얼마 동안 걸음수를 얼마나 하느냐 그런 거죠. 분당 걸음수. 보폭수. 분당 보폭수. 그래서 그걸 이제 180으로 얘기했는데 이게 오늘은 나이가 160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오늘은 210회를 갈 수 있는 거고 제가 올림픽 될 때는 216kg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가야 되는데 오르막도 216으로 가야 되고 그럼 내리막도 뭐 다 틀리잖아요. 그렇죠. 날씨가 더울 때 뭐 이런 상황에 따라서 가야 되는데 이 케이던스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얼가매지 말아라. 얼가매지 말아라. 얼가매지 말고 자기가 이 자기의 어떤 마음의 어떤 그 어떤 강도를 느끼면서 가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케이던스는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진짜. 와, 저 이렇게 집중해서 질문 드려보는 게 되게 오랜만이에요. 진짜 많이 배워요. 오늘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고 여러분 저희가
본방송부터 오늘 시작했거든요. 뉴스쇼 본방송부터 다시 들으시면서 복습하시면 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더니 우울증 치료제보다도 우울증에 좋은 약이 달리기였다. 그러니까 몸에만 좋은 게 아니라 건강에도 너무 좋은 게 러닝입니다. 근데 무리할 게 전혀 없다. 우리 다 선수 될 거 아니니까 조금씩 무리하지 말고 펀런 즐기면서 달려라. 맞습니다. 오늘 감독님 말씀 중에 저는 딱 하나를 꼽아라 하면은 펀런이에요. 즐겨라. 즐겨라. 그래서 여러분 진짜 괜찮거든요. 이게 돈이 안 드는 운동이잖아요. 진짜 괜찮으니까요. 오늘 그냥 집 밖으로 나가서 헬스장까지 갈 여력 안 되시는 분들 헬스장 가지 마시고요. 집 밖으로 나가서 달려보세요. 진짜 다른 세계가 열립니다. 감독님 제 마무리 괜찮았죠? 멋있습니다. 오늘 댓글쇼를 같이 인사해도 그래도 될 것 같아요. 우리 간지님 사이클 하시는 김간지님 오늘 너무 마이크 분량이 적은 거 아니냐는 청취자들의 불만이. 제가 마지막으로 또 이제 마라톤의 영웅이신 감독님께 사회적 문제를 한번 물어봐도 되려는지. 그러죠. 요즘 뭔지 알겠습니다. 러닝 크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요거는 우리가 지금 계속 러닝 질문만 하는데 러닝을 안 하는 사람 입장에서 들어오는 질문인데 전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이제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 보면 러닝 크루와 맞닥뜨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같이 달리는데. 그러니까 무리지어서 달리는 사람들. 그런데 달리기 원래 혼자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굉장히 같이 달리는데. 감독님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사회적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사회적 문제는 사실 농담입니다. 사실 문제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해결하는 방법은 뭐 서울시라든가 경기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동할 수 있는 장소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 근데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선진국은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이 잘 돼 있습니다. 공원이라든가, 그래서 거기서 또 뛸 수 있는 공간, 이런 운동장 시설, 대학도 운동장이 2개나 있지 않습니까? 미국 가보세요. 대학 가보면은 운동장이 2개예요. 우리나라 대학 가보세요. 운동장 없는 데도 있어요. 맞아.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후진성을 면치 못한다. 그래서 운동할 수 있는 장소가 많으면 크루들이 운동하고 일반인들이 또 할 수 있는 이런 게 좀 나눠져서 불편을 안 주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 뭐 한강변이라든지 그러니까 갑자기 나타나고 자전거 타는 사람들 전에들하고 막 부딪혀가지고 사고 나고 뭐 운동장 가서 나도 좀 조용히 나는 이 구민인데 그래서 반포 운동장 나는 이 아파트 근처에 운동장에 있어서 가서 걸어보라니까 웬 쿠르 애들이 나와가지고 바꾸다 보니 막 소리 지르고 싸우고 막 이렇게 근데 이 애들이 우리 구민 애들이면 또 이해가 되는데 다 어디 여기저기서 다 모여가지고 그래 모여가지고 좀 그러고 있는데 서로가 좀 한 발 양보하면서 요즘은 이제 그런 게 이제 좀 문제가 되다 보니까 다 생각들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서로가 좀 양보하고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면은 뭐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 같습니다. 한강변에 뛰는 분들도 요게 이제 그렇게 무리지어서 뛰는 게 문제다라는 인식이 생긴 다음부터는 크루들이 10명 이런 크루 말고 한 2명, 3명이 뛰다가도 저쪽에 사람이 걸어오면 한 줄로 딱 써요, 이분들이. 그리고 걸으시는 분들을 딱 피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는 그 매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그렇게 좀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인 환경도 만들어줘야겠고 마음 편히 뛸 수 있는 그게 어렵더라도 서로가 좀 매너를 지켜가면서 이렇게 즐길 수 있으면 좋겠다. 되게 좋은 질문이었어요, 김관진님. 그렇죠, 제가. 이제 뛰는 일만 남았다, 김관진은. 제가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자, 감독님. 일단 여러분 더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황영조 감독의 유튜브 개인 채널에 가시면 돼요. 채널 이름이 영조형입니다. 영조형. 영조형 채널에 가면은 약간 역사 채널 느낌도 나서 영조정조 영조형 채널에 가서 더 많은 정보를 또 얻으실 수 있을 거고요. 어쩌면 이렇게 설명을 잘하세요. 대단하십니다 진짜. 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었어 오늘. 많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사고도 넘쳐. 너무 좋아서 이게 좀 정말 오늘 유익했고요.